집에 가서 전부 5편 찾아가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강좌를 하려고 하다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는 거야 지금.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이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 그 문헌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저기 이제 성격 배경이 있는 걸 이렇게 인용한 건데 그 풀이가 위에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뭐 다 하면서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시대는 가을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주의 여름은 아까 그랬어요. 자하고 5월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봄하고 여름이에요. 봄하고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하고 겨울이야. 이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미해부터는 뭐냐면 가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해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축이죠. 축하고 미하고가 원래 한 짝이죠. 축은 뭐냐면 봄이 시작하는 거야. 축은 봄의 시작이요. 미는 가을의 시작이야. 그럼 여기 진이 있어요. 진은 여름의 시작이에요. 여기 술이 있죠. 이건 뭐예요, 그럼? 겨울의 시작이에요. 진수축미 이제 사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 계절이 끝나고 한 계절이 시작하는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는 거고 진은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자, 근데 저기 말하는 도서부산단 영부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걸 핵심은 영부가 출현한 걸 얘기한 거죠. 영부가 출현하는 거. 영부가 출현한 그 시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해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미해를 가리키는데 저 기록은 수은 선생이 하는 기록이에요. 수은 선생은 서기 182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저때 이제 간지가 갑신년이에요. 거기 다 있어요, 보면. 갑신년. 왜 갑신년에 태어나셨느냐 하면은 갑은 동방이에요. 이거는 금이니까 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금극목했던 것 같다가 상극을 상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극을 상상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럼 목하고 금하고 같이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 뭐냐면은 금으로다가 나무를 갖다가 다듬어서 그 동량지제를 만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갑신생으로 오신 거예요. 이 2년 후에 1826년 병실년인데 그때 태어나신 분이 이제 일부 선생이에요. 그 일부 선생은 정약의 창시자 개띠예요.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수은 선생은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1864년 여기에 갑자년이야. 그때 돌아갔어요.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수은 선생께서 갑신년에 오셔가지고 영부를 받았으나 그 얘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수은 선생께서 영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받았지만은 세상에 펼치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은 선생은 먼저 선자, 스승사자, 선사라고 돼 있어. 수은 선사라고 돼 있고 그 영부를 갖다가 펼치시는 분은 뒤후자, 스승사자, 불화자, 구름자, 화운후사라고 돼 있어요. 수은 선생은 천일생수라고 했고 화운 선생은 지이생하라고 돼 있어요. 천일, 지이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들을 하시고 오셨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상에다 일주일 전에 미리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들 공부하고 오라는 뜻에서 그런 거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그래서 화운후사는 수은 선사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럼 수은 선생은 최초로 말한 거예요. 동각의 창조다. 그럼 화운후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증산입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께서 돌아가실 적에 이때
돌아가실 때 40세 돌아가시잖아요. 40세.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전 40은 난데 후 40은 중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 40은 난데 후 40은 들으냐. 증상께서는 몇 년에 태어나셨냐면 1870년에 태어났어요. 그 수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왜 7년 만에 태어났냐? 그것도 다 컸어요. 신미생입니다. 이때가 신미야. 신미년. 백양편 메레스죠? 신미니까. 이제. 신미생으로 오셔가지고 190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만 39니까 40세 돌아가셨어요. 그럼 1860세. 아니. 이렇게 해서 전 40하고 후 40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그 기록에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수은 선사께서는 영부를 받긴 받았지만은 그걸 갖다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게 그 양의 사명이야. 음량으로, 모든 것은 음량으로 이루어져요. 음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은 선생은 양의 사명을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동학을 창조했어. 동학은 그래서 무력으로 나갔던 거예요. 무력, 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께서는 혁명이 아니라 책을 내놨어요. 경전을 내놨어. 그게 경무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께서는 거기 영부 8개지 도스라고 했어요. 영부 8개의 도스로다가 뭘 지었느냐면은 용담유사하고 동경대전. 그러니까 동경대전급 용담유사 그렇게 써있어요. 보면은 급자는 밑급자거든요. 용담유사 및 동경대전 및 용담유사로 세상을 갖다가 밝게 하시고 거기 그렇게 됐어요. 영부 부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나 맨 처음에 그 영부를 받으신 분은 수은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은 선생의 뜻을 갖다가 음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분이 증상이죠. 그게 민족의 매개예요. 동학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을, 변화를 가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 진짜. 단순하게 갑오 동학이면 갑오년이 몇 년이죠? 1894년이야. 그로부터 25년 1357고 양수를 다 합하면 25가 되거든요. 25년이 흐른 소리 1919년 계산해보세요. 1894에서 25를 합하면 1919년이야. 그때부터 부천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수 어느 정도 가면은 어떻게 되고 사실 통일되는 연도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말을 못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도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간직 공부를 하면 그게 다 나오게 됐어요. 천관과 지식 공부를 하면은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모든 세상은요. 그래서 그게 본래 우리 민족의 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띠로 오는지 몇 년생으로 오는지 큰 인물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아는 사람 아니야. 앞으로는 가문 갈수록 인간의 지혜가 발달을 해요. 근데 왜 모르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벌기 위한 대로 신경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 나고 돈 났지 어떻게 돈 나고 사람이 났어. 근데 뒤집어졌어요, 지금. 타락이 바로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로 세우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의식혁명을 가져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천문사십자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문사십자는 숫자 10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8개, 권태진 성관관문 8자, 천간 10개, 지지 12자, 합하면 40자고 그건
하늘이 내려준 거야. 그 천문 40자만 능하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 몰라. 그게 본래 우리 건데. 내가 왜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강좌를 시작하게 되느냐면 나도 내년이면 한가봐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비록 완숙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나라도 떠들어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친 거지. 근데 그렇게 마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뭔가 주어져. 이렇게. 여러분 꿈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저런 걸 일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저게 뭔가 안 걸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 그럼 밀려져요. 난 그런 경우 많이 해요. 그때 나는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태어난 줄 아세요? 혼자서 태어난 사람 손들어봐 한번. 부모님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전부 다 여러분 태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음으로 양으로 전부 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공부 못한대. 도대체 뭐가 바빠? 뭐가 급한 거고? 그러니까 정신도 차려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용두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정확한 날짜가 음력이에요. 1860년 음력 4월 5일날 지구촌에 내려온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수은 선생에 의해서. 1860년 음력 4월 5일 간지가 뭘까요? 이 60자, 70자 이렇게 10이 들어가는 해는 전부 다 미가 들어가. 전부 다가. 요 해가 김인년이야. 경신. 여기 경신이야. 59년이 김인년이야. 십자가 10으로 끝나는 전부 다 신이 들어가요. 경이 들어가고 신은 아니죠. 그래. 역시 비서십자네. 맞아. 10이 들어가는 청가에 좀 더 경이 들어가. 청가니까. 4가 들어가는 해는 전부 다가 각이 들어가. 맞아. 내가 조금 치매 현상이 오고 있어. 1860년이니까 경자가 들어가는 해요. 그래서 서기 1960년은 경자년이야. 또 서기 1900년도 경자년이지. 서기 1910년은 경술국치. 경자가 들어가죠. 그때도 전부 다 10이 들어가는 해는 경자가 들어가 있었어. 근데 서기 1860년은 경신이야. 금이죠. 천간도 금이고 지지도 금이야. 1860년 음력 4월 5일날 음력이에요. 이날 수은 선생께서 영부를 받았어요. 즉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날도 수은 선생하고 처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경주. 원래 수은 선생이 경주 출생이에요. 경주에서 용담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 산 이름이 구미산이야. 구미. 구미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 구미공단 있잖아. 거북부자 여기. 그 다음에 꼬리미자. 구미산 속에 용담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소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야
들어간 게 언제냐면 1855년 음력 10월에 들어가요. 기민년에 음력 10월에 처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를 깨닫겠잖아. 안 나온다. 그 불출산의 맹서라고 해요.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표절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안 보여. 휘휘 누가 있다고 둘러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내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소리 안 들리냐? 그러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무 굶어가지고 헛소리가 들려. 환청을 하는구나. 그 기록에 다 있는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도 들려.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럴 소리를 들려. 그러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뭐 빚받으러 오셨습니까? 안 되겠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다 너를 내고 너를 장생하게 하고 나도 공을 이루려 하노라.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무엇을 갖고 하시렵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천주교였어요.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거든. 서학으로 하시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 너는 동방에서 났으니 이름을 동학이라고 해라. 그래서 동학이 나온 거예요. 수은 선생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오유영관이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그 영부를 받아서 죄인질게 해라. 세상에 병을 없애라. 그 다음에 수화주문하여 나한테 주문을 받아라 그래요. 그 순번한테 주문인데 그 주문을 받아서 광대 창사하고 포덕천해라. 그럼 명령이 떨어져. 그러니까 백지를 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영부를 준다 그랬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바닥에다 이렇게 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막 그려져요. 영부가 이렇게. 딴 사람 눈에 안 보여. 그걸 부숴들고 그대로 이제 친 거야. 이렇게. 치고서 그걸 소축을 하죠. 그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소출하니까 그 이제 재가 물에 떨어진 거예요. 마셨어. 그러니까 시커먼 얼굴이 배국처럼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골 도풍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좀 물어봐. 그러니까 사람들 물을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낳고 그래. 그 왜 안 낳는가 알아보니까 정성이 부족하고 믿지를 않더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오 동학혁명 때 일본군들하고 동학군하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그 부치고 그거 물 타서 먹은 사람 많아요. 그런 능력이 자기 몸에 붙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문 외우고 부 같은 거 쳐갖고 여기다 이렇게 배에다 두르고 그리고 청탄 나오는데 막 가서 만나 안 만나 보려고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수은 선생한테 벌어졌던 그런 것이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왜 딴 사람은 안 되느냐면 그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건 방편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된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물 마셔? 좋은 물을 했는데. 나중에 증상께 그 제자들이 왔어요. 종교라 그러죠, 제자가 아니라.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저기에 그
무리들이 불을 쳐가지고 물을 마시고 하는데 텀블 알아요. 텀블 불을 저거 저 질문이 아니야. 텀블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제후강이라고 해요. 최제후 강이다. 최제후가 가장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위장병만 나느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미치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영부를 내려줬느냐면은 그걸 태워서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갖다 먹어라 그런 얘기였어. 이치를 깨달으면 그만이지. 어떤 물질이건 물질이 사람을 갖다 구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그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목을 내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물질이 주인은 아니거든요. 물질은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정신만 잘 관리하면은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래요. 막말로 영상학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하러 할 거야? 이런 몸 가지고 뭐하러 하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면은 이 몸 가지라도 여러분 갖겠어요. 이 몸보다 좋은 몸이 또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거죠. 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내 몸이거든요. 근데 저 법신, 수은 선생은 64년 급자전에 돌아가셨는데 법신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법신으로. 그러니까 수은 선생 그 대구 감량에서 망나니가 그 칼 있잖아요. 그 뭐가지 때려쳤잖아. 근데 피 한 방울 안 났어요. 망나니가 겁이 나. 내가 잘못 쳤나고 또 내려쳤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칼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요, 수은 선생. 내가 못쓸 짓을 하는구나. 내가 죽는 걸 내가 하도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나를 후회하는 신장들이 용서를 못한대요. 그러나 이제 그 신장들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청산 그릇 달라 해요. 물을 마셔요. 그 이불은 뭐라고 해. 그러고 됐다 그래요. 그 목이 떨어졌어요. 그런 분이에요, 선생님. 그런 위대한 분이야. 우리 그 민족에 그런 위대한 분이 있다는 거 몰라지. 살고 죽는 게 이 목숨이 살고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겨주신 게 저 용감도예요. 저걸 눈으로.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저게 맞는 기다. 얼마만큼 그 공감을 하는지는 지금 공감 못해요. 그러나 강의 빠짐하게 열심히 나오다 보면은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자, 구미산하에서 그렇죠. 거북이 꼬리죠. 거북이 꼬리가 낙서잖아. 낙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거북이 등에서 나왔잖아. 그게 구미예요. 거북이니까 거북이에 그린 낙서의 끝이란 말이야. 낙서가 끝나야 부천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미야,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수은 선생님께서 구미산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건 아니야. 선친들이 전부 다 구미산에 선산으로 삼고 있었어요. 구미산. 용담정 지역부터 이렇게. 이름도 용담정이야. 그거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도스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하는 일은 추워도 어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맞는 키, 부천의 그 커다란 도가 조선 댄서 출연해요.
여기 조선이 아니면 안 돼요. 이 한반도가 아니면 안 돼. 38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 38선. 숫자 이렇게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보면 10개잖아요. 자, 1, 2, 3이죠. 4, 5, 중간이잖아요. 6, 7, 8, 중간이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중간이죠. 생수의 중간이고, 모든 것의 중간이 38이에요. 3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주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갈라버렸어요. 누가요? 미군하고 소련이 원래는 40도로 가르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40도 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40도 선을 했으면 훨씬 우리가 땅을 더 많이 차지했겠지. 근데 타협을 본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된 거 같죠? 천대 연결됐던 거예요. 38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저 38선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 나와요. 38선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통일이 아니에요. 저 38선에 지금 모여있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 사라졌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북에 그대로 서 지금.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예요. 극단적인 자본 전체주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땅이죠. 우리가 만들어놔요. 서양산들이 만들 거야. 근데 피해는 우리가 받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니면 해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는 무언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가을이 왔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과학으로 나눠줘야 돼. 즉 텐실한 열매하고 축장을 갈라져야 돼. 이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청소가 필요해요. 오물은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청소하기 쉬워. 그래서 극단적인 전체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다 쓰레기야. 인간의 쓰레기들. 그걸 다 모아놓은 게 38선이에요. 지금 그걸 청소해야 돼. 우리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신명들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해결 못해야 되고, 해결된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대갑자가 오면 되거든요. 대갑자는 2044년에요. 그 안에 전부 다 해결돼요. 통일은 그렇게 멀지 않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벌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뭐 GDP가 얼마 올라가고 뭘 어떻게 경제 성장하고 그거 갖고 먹힐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많아지면, 근데 그거 우리나라가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서구에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 있잖아요. 이번에 거의 200명인가 죽었잖아. 그런 나라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이상적인 국가는 아니에요. 정신이 바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네들한테 뭘 전해줘야 돼요? 그걸 물질이 아니에요. 정신인데 과연 어떤 걸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사물을 보고 사물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신과 불평해요. 신이 막혀버려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병이 많아져서요? 기가 막혀서 지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구가 하도의 출현은 영구의 출현이고, 영구의 출현은 수은 선생으로부터 비롯됐다.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거기 보면 2장 우주의 설계도 이제 있거든요.
파도는 우리가 왜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주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도 고장났을 때는 설계도를 보면 최고치가 쉬워요. 집 같은 것도 보면은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새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내는 건 설계도가 정확하면 돼요. 인체도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우주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살자를 한번 파절해봐요. 이렇게 쓰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설자예요? 말씀 설자? 말씀 설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거기에다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들을 미리 안 했어도 예습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세울 설자예요. 세울 설자.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냐. 그 다음 요것도 글자예요.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은 무슨 자예요? 던지자. 던지는 사람은 투수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손수변이거든. 손수변. 손으로 던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팔무창이라 해요. 뭐가 팔무로 난 거. 이조시대 때 나졸들이 허리에다 차고 다니던 방막이 있었어요. 맨모 방망이? 육모 방망이. 왜 육문지 아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 나는 그냥 언뜻 이렇게 스쳐가면서 본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 왜냐면 뜻을 알거든. 우리 문화를 대하는 특별한 할까? 저 원리를 딱 알잖아요. 그럼 몰라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법칙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창숫자 팔모창이 그 몽둥이 수라고 해요. 몽둥이. 그러니까 말씀만 자고 했으니까 말씀의 몽둥이야. 그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몽둥이로 세우는 거야. 뭘 세우느냐면 팔모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8개야. 뭐가 8개라는 거. 그게 팔모예요. 8개는 복귀 8개 있잖아요. 1에서 8까지. 1에서 8까지 다 해봐야 얼마나 나오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일일이 해. 자, 이렇게 있잖아요. 합하지 말어. 계산은 이런 일러들. 이게 지금 짝수죠? 짝수하고 홀수가 있어. 짝수로 있을 때는 처음하고 끝에 걸 더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나와요. 얼마야? 9잖아요. 9가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4, 9, 36이죠. 그거 뭐 1 더하기 2 더하기 꼼짝할 때. 그러면은 지워버리고 그래 1에서 9까지 합해라 그러면 그것도 꼼짝할 때지 말고. 그때는 이거 홀수잖아요. 홀수일 때는 여기서 중심수 하나 딱 잡아놔. 중심수. 뭐야? 이게 몇 개예요? 그 5, 9, 45야. 이 개수하고 중심수만 딱 연결해버려. 그럼 금방 나와요. 그게 이제 정인집중에 이제 서전서문에 보면 정인집중, 뭐 유인집중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참 더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해볼까? 1에서 100까지 합해봐 얼마인가? 짝수죠? 그렇게 100이라냐? 100일이 몇 개야? 짝으로 이렇게 하니까 50개잖아. 2개씩 짝으로
그러니까 50을 곱해요. 5일은 5, 5일은 5. 5,050. 금방 나와요. 그러면은 이래서만 하지 말고 11에서 30까지. 11에서 30까지. 그리고 이 짝수가 아니야, 지금. 홀수죠. 그럼 중심수를 잡아봐, 이게. 짝수인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치맥겠지. 그 30일까지. 그 중심수가 뭐야? 20에 21을 20? 21? 10이라고 30이라면은 20이죠? 20이야. 이게 좀 짝수야, 홀수야. 1에서 10까지는 아까 홀수. 1에서 10까지가 아까 짝수라 그랬죠? 이게 홀수야. 아까 그럼 내가 제대로 했는데 말이야. 이게 홀수의 짝수야, 지금? 홀수면은 21이 되겠지, 그럼. 21이 몇 개? 21일 곱하기 몇 개? 개수만 곱하면 나오잖아. 21개 아닐까? 21개 아닐까, 이게? 더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건 헷갈리질 않아요. 지금 생각들이 지금 다른 생각해서 그래,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해봤어. 이걸 만까지도 해야 되고. 이 실제로 들어보이는 건 뭐냐면은 인생살이가 그래요. 쭉 뭐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그 중간에 딱 꺼내.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해요. 평균 틀려봐요. 그렇게 하고 3월을 보세요. 그럼 틀림이 없어. 근데 그 숙달이 안 돼서 잘 모르죠? 그게 무슨 소리지?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을 딱 닥쳤을 적에 해보면 알아요. 그거는 닥쳐봐야 하는 거야. 내가 설명해봤자 몰라요. 그 수를 알면은 활용하는 게 무궁무진해요. 자, 설자가 지금 뭐냐면은 8개를 세운다는 얘기야, 되지. 그러니까. 그럼 개자는? 이것도 말씀만으로 몇십자잖아, 이거는. 몇십이야. 이건 8이고 10이란 말이야. 8,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8개죠. 곱기 8개야. 곱기 8개는 1에서 8까지밖에 없어요. 은항 8개는 1에서 9까지 있어. 용담도는 10 있잖아. 여기 10 있잖아. 10을 드러내는 거는 용담도밖에 없어요. 산천역학은 10이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그 천부경 맨 처음에 일시무시를 했던 게 10이 없다는 얘기야. 일이 시작했는데 없으면 없어. 시작한 일이 없어. 그 일이 시작한 건 10에서 10이야 원래. 그 일이 시작했는데 뭐가 없느냐면 10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인데 전부 다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어떤 한 물건이 시작했는데 시작한 것이 없다 이게. 또 끝나는 것도 일정무정이에요. 일로 끝나는데 끝나는 일이 없대. 그 문자 필요한 거죠. 10이 있고 없고 그 차이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나중에 임체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할 적에 여러분 그 임체 속에 불려는 10구멍이 있어요.
그 19구멍이야. 근데 써먹는 건 9개밖에 없어, 지금. 얼굴에 7개 구멍이 있게. 이렇게. 7개죠? 그 칠성판이야, 그래서 이게. 7개. 그러니까 칠성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만 칠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칠성이에요, 지금. 이게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하늘이야. 그 다음에 이 밑에 음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동네, 밑동네 해가지고 9개의 구멍이 있어. 우리 지금 그걸 써먹어, 지금. 근데 마지막 한 개 있어요. 그게 진짜야. 그게 10이란 말이에요. 그게 배꼽이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한 구멍으로 살았어. 하나가 열려서 9개를 다 먹여 살렸어. 근데 태어나는 순간에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10을 살려야 돼요. 배꼽을 살려야 돼요. 배꼽을 살리기 위한 것이 뭐냐면 그게 단전호배고 그 방편으로 나왔대. 근데 그 원리는 빠져버리고 기술만 남았어. 이 깨달음이 없이 그거만 하잖아요. 한번 해보라 알아요. 정신은 빠진 채로 6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6이 왔다 갔다 해. 지금 성교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6개만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성으로 주고받고 하면은 하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고기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밤에 땅 사람만 나와야 돼. 여러분 앞으로 이 문화를 바꾸려면은 성교를 해야 돼. 올바르 된 성교를 해야 돼.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 성이 타락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건 동서고금 먹느라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성이 타락했나요, 안 했나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다 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끝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단체처럼 자기네만 믿으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의식의 깨달음이다. 아무튼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8에서 10까지 간다는 거야. 이게 설계의 본래. 8에서 10까지 가야 되는 거. 즉 복귀 8개에서 문화, 그 다음에 용감까지 가야 돼. 그게 설계의 본래. 설계라는 용어 자체도 이미 들어갔어요. 이렇게. 또 다르게 보자면은 이 8이 복귀 8교대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복귀 8교대를 외우지 못하는지 몰라요. 복귀 8교대에는 본이 맨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8군 해가지고. 그리고 이 8군짜리 용감도에는 권이 들어갔잖아요. 식관차. 그 권하고 권이 한데 합해지는 거. 그게 원래 설계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도록 설계한 거예요, 본래가. 설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부정했죠, 그걸?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그렇게 설계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피도 보면 일관천이 맨 위에 있잖아. 일관천. 8군은 맨 밑에 있어, 이렇게. 일관천은 맨 위에 있고 8군은 밑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맞잖아. 지금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은 맨 밑에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P자요. 부자라고도 읽는데 부정하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인데 뭐가 잘못됐어?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하늘은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 음이니까 계속 밑으로 떨어져. 언제 합하기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정이 없어, 이게. 교류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권위주의만 팽배한 이게.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요. 일방적이야, 그냥. 이거 해, 그럼 해야 돼. 나는 하늘이니까, 넌 땅이니까 못 올라와. 그건 죽은 사회야. 뒤집혀져야 돼. 그게 뒤집혀졌잖아, 지금. 이건지, 건지가 이건지. 건이 밑으로 내려고. 그게 지천태자였죠. 그렇게 된 걸 테라래. 클태자, 태평한 태자. 이렇게 됐을 적에, 뒤집혀졌을 적에 그게 올바른 사회야. 그럼 여기에 짐승이 말이고, 요 짐승은 소예요. 그럼 소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말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소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찾으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소 울음소리 찾아오면 뭐 할까요, 그거? 소고기 먹으려고? 요새 다 오염돼서 안 돼요. 그때 앞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소명사를 줘야 돼. 그럼 돈 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나라 소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소 울음소리를 내야 돼. 형상적인 것도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지금 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살을 먹어서 그런 고기 갖고는 안 돼요. 좋은 고기 있잖아요. 비싸도 사 먹어가는데 건강식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우리 한우가 좋다 그러잖아요. 사실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품질은 좋은데 잘못 키워서 가둬놓고 살을 못 키고 그래서 그 뭐가 좋아. 그거 빨리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난 청부동 이게 더 땅이 되고 그러면 콩 있잖아요. 콩을 심어야 또 돈을 벌어. 콩을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소예요, 여러분.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눈을 떠야 돼. 근데 지금 못하는 거 자본이 없어. 못해. 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할 거고. 나는 선생이라. 근데 사실이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면 분명히 성공인 거야. 자, 하도는 우주의 설계도라고 했는데 설계라는 말 속에 이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치 8개, 문항 8개, 용담 8개가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자, 복희 8개는 인체로 말하자면 어디예요? 복희 8개는 머리통이야. 문항 8개는 배야. 그리고 용담 8개는요. 신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 머리, 몸통, 그게 사지야. 원방각 그랬잖아요. 하도야. 약속. 용담이에요. 이게 다 돌아가야 돼. 8개 이체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8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8박에 널려있는 선물의 형상을 갖다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 8개와 그 다음에 문항도 그 구군과 저건 이제 십생이라는데 십생의 그 의미를 명쾌하게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도대체 8개라는 용어는 왜 나왔고 구궁이라는 용어는 왜 나왔는가? 8개가 구궁이고 구궁이 8개가 맨날 비슷해 그냥. 그러니까 할 것도 같은데 맨날 돌고 돌아 이렇게 사람이 질러리잖아요. 그거는 그 글자 풀이를 못해서 그래요. 글자 풀이 속에 다 들어있어. 예를 들자면은 9글자 그래요. 이렇게 쓰죠? 9글자 이걸 찾으려면은 부수를 먼저 찾아야 돼. 부수가 뭐예요? 9글자는 쉬우니까 안 찾았지? 너무 쉬우니까. 우리 저 선생님, 교산 선생님 9글자 부수가 뭐야? 네? 네? 이라고 싶어. 이? 아니, 색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부수. 누가 색을 물어봤어.
이 부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월자예요. 세월자에서 일액을 찾으면 돼, 요거. 그럼 아홉 글자를 갖다 세월자에서 찾아야 되느냐고 얘기해요. 그 이치를 하면은 구궁이 그냥 풀리게 돼서. 그럼 팔은 이렇게 써. 8팔, 원래 8팔이 하면 나눌 팔이지. 이렇게 나누잖아, 이렇게. 딱 나누어서 최대 분열하는 거. 끝까지 나눠지는 숫자는 8이에요. 8개밖에 없어. 물론, 더 나눌 수가 있지. 그러나 10을 기준으로 하죠. 숫자는 1에서 10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는 1이 2로 나눠지고, 2가 4로 나눠지고, 4가 8로 나눠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더 이상 안 나눠져. 그래서 8방이 최고야, 방이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체도, 이건 태극이잖아요, 이게 머리통이었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음량으로 이렇게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머리통을 갈라보면 좌방구만 구해졌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사지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사지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인체 원리가 그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이지만 4개, 이게. 여기 2개, 4개, 여기 4개, 그러니까 8절이 나와요. 인체의 원리가 전부 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또, 요게 2라고 한다면은, 요게 2, 요것도 2야. 1002, 지, 2니 그러죠? 3개를 다 합하면 8이야. 그러니까, 머리통보다도, 머리통보다도 몸의 길이가 8배가 많은 거예요. 그거 8등신이라 하잖아. 요걸 하나를 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원래 8배가 돼야 돼. 그게 이상적인 몸매예요. 그걸 8등신 몸매라 알아요. 그러니까, 복희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일괄편이 여기 있잖아. 이게 머리야. 끝까지 가면 8이야. 8배로 나가는 거야, 그게. 8번째가.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복희도를 알면은 내 몸의 구조를 아는 거겠어. 내 몸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문항도는 이제 구멍이야, 그거는. 9개니까. 8개는 구멍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항도는 구멍을 가리킨 거지. 용감도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걸 겉으로는 백곡인데 사실은 백곡보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그걸 가르친 거거든. 그러니까 인체하고 좀 더 연결시켜서 얘기해줘야 돼. 이 모든 산물은 전부 다 뭐냐면 내 몸을 확산시킨 거야, 그냥.